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시모와 남편의 추악한 계획을 알고 이혼하게 된 여자입니다. 남편을 지인들의 소개로 만나 평범한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된 특별한 것 없는 부부였어요. 그런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된 건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던 때로 이유는 시모와 남편에게 있었죠. 시모는 저희가 결혼할 당시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친정이 시댁보다 부유하지 않다는 것 때문이었죠.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시댁이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것만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것을 숨기지 않으니 저도 사람인지라 결혼을 취소해버리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나 아무래도 이 결혼 못하겠어. 승우 씨 엄마가 우리 집을 저렇게나 탐탁치 않아 하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어? 지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상견례까지 다 끝냈는데 갑자기 결혼을 못하겠다니. 승우 씨도 다 봤잖아. 승우 씨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승우 씨 집이나 우리 집이나 가진 재산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왜 승우 씨 엄마는 우리 집을 밥도 못 벌어먹고 사는 집 취급을 하는 거야? 난 이런 취급 받으면서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런 취급 받으면서 평생 살 자신도 없어. 지혜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런데 지혜야, 내가 너 평생 저런 소리 듣게 할 사람으로 보여? 나도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올 거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대처하지 못했을 뿐이지. 앞으론 우리 엄마가 저런 말 절대 못하도록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 그러니까 그런 말 다신 하지 마. 내가 진짜 잘할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제 말에 남편은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엔 결혼을 마음먹었을 만큼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 남편이 시모가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막아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니 다시 마음을 돌려먹게 되었어요. 거기에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엄마에게도 지극정성으로 하는 모습에 한 번 더 믿어보자 싶었던 거였죠. 그렇게 결혼까지 하고 나니 남편이 시모에게 잘 이야기하긴 했는지 더는 재산 문제로 걸고 넘어지는 일은 없었어요. 저 역시 그런 뒷말이 나오게 하지 않으려고 애초에 정확히 반반 결혼을 하기도 했고 누구 한 명이 더 많이 쓰는 일 없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반반 결혼이라는 사실을 양갓집에 다 알리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 시모에게 시달리는 일은 없을 거라 안심했는데 시모는 재산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괜한 트집을 잡아 절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더니 저에게 음식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온갖 일을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오늘은 김장 좀 하자. 네? 김장이요? 김장철도 아닌데요. 김장은 꼭 김장철에만 하라는 법이라도 있니? 김장김치를 먹고 싶으면 김장하는 거지. 그래도 어머님 댁에도 김치 많고 저희도 아직 김치가 많은걸요. 넌 어른 말에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말대꾸 할 거니? 그냥 하라고 하면 좀 해. 처음 불렀을 땐 밑반찬을, 두 번째 불렀을 땐 전복죽을 한 냄비 끓여 소분에 얼리라고 하더니 결국 김장하라는 말까지 나오더군요. 처음엔 남편도 시댁에 갈 때마다 제가 갖은 고생을 하니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시모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여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재료라도 다듬어 줄까? 아니면 식기라도 씻어줘? 아들, 너 지금 뭐 해? 남자가 주방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했지? 엄마 밥 얻어먹고 살 때도 안 하던 짓을 왜 이제야 와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살던 대로 살아, 하던 대로 하고. 혹시 네 집사람이 잔소리라도 하니? 우리 집에 있다가 너희 집에 가면 못 살게라도 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그냥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에 걸려서 그렇지. 네 눈엔 엄마 힘든 건 보이지도 않아? 그저 마누라밖에 안 보이지? 마누라 힘든 것만 보지 말고 이 엄마 힘든 것도 좀 생각하고 그러려무나. 마누라가 이렇게 와서 하지 않으면 이걸 엄마 혼자 다 해야 하는데 혼자 하다가 이 엄마 몸져 눕기라도 했으면 하는 게야? 에이,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두 사람 다 힘드니까 내가 도우면 좀 더 수월하게 끝날 거 아니야. 얼른 끝내고 다 같이 쉬자. 네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주방에서 나가지 못해? 가자미 눈을 뜨고 시모가 고함을 질러대자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주방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후론 가운데서 눈치만 살필 뿐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했어요. 처음엔 그런 남편의 입장도 이해하려 했지만 제가 힘든 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남편도 돕고는 싶은데 시모가 뒷목 잡고 넘어가는 신용을 하니 어떻게 할 수 없던 남편도 답답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점점 잔소리는 심해지고 주마다 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자니 이해는커녕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 얄미워지더군요. 결국 남편과 전 시댁에 다녀오기만 하면 싸우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턴 그 싸움이 당연해지더라고요. 여보, 정말 어떻게 좀 해봐. 이게 뭐야? 내가 어머님 종노릇이나 하려고 결혼했어? 당신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 이런 일 없도록 중간에서 잘한다고 했잖아. 말은 바로 해. 그때 엄마가 재산 문제로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것만 막아준다고 했었어. 그 뒤로 엄마가 그 이야기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 한 약속은 지켰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딱 그 말만 못하게 했다고 약속을 지켰다고? 당신 눈엔 내가 힘든 건 보이지도 않아? 처음엔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노력이라도 하더니 왜 요즘엔 강 건너 불구경인데? 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도 않냐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엄마가 내가 나서기만 하면 뒤로 넘어갈 태세로 화를 내는데. 당신은 당신 엄마가 그 정도 화낸다고 뒤로 넘어갈 사람으로 보여? 절대 그렇게 약한 분 아니니까 도와주거나 말하라고. 아, 몰라.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 참겠으면 당신이 못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해. 그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지?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후회? 난 후회 같은 거 안 해. 그러니까 뭐든 당신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다시 주말이 왔고 남편은 시모에게 괴롭힘 당하는 저에게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챈 시모는 더욱 신나서 저에게 살림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하에 저를 더 쥐잡듯이 잡아대고 있었고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산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매주 이렇게 와서 배우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더도 덜도 말고 딱 저렇게 말했더니 시모가 당황스럽다는 듯 저를 보더라고요. 그랬겠죠. 이렇게까지 대놓고 힘들다 못하겠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전까지야 남편이 그래도 눈치라도 살피고 다툼이 있긴 했어도 그 끝엔 언제나 미안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참고 넘겼던 것이었는데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니 더는 참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거기에다 남편이 하는 꼴이 얄밉기도 했고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네 말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불러도 오지 않겠다. 이거니? 네, 들으신 대로 앞으로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오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주말에는 좀 쉬어야 하고요. 체력이 남아돈다고 한들 주마다 여기 와서 체력 소모, 정신 소모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이때까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회사 일에도 지장이 있기도 했고요. 뭐야? 너 정말 버르장머리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디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온다 못 온다 말을 짓거려대는 거야. 시모의 입에선 결국 욕설들이 흘러나왔고 이상하게도 그런 시모가 보는데 겁이 나기는커녕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틀어진 이상 오늘부터 더는 이 빌어먹을 시집살이도 그보다 더 꼴보기 싫은 시모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겠죠. 저는 이왕 저지른 김에 확실히 하자 싶은 생각에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내팽겨치며 말했습니다.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네요.
이왕 말이 나왔고 이미 먹을 욕은 다 먹은 것 같으니 당장 오늘부터 하지 않을게요. 시모는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그저 보고만 있더군요. 그런 시모를 뒤로 한 채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으로 가방을 집어들자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 말리려고 달려들었죠. 여보, 왜 이래 갑자기?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을 좀 해보라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당신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 엄마 어떻게 보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당신이 사과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내가 옆에서 도울 테니까 지금 빨리 사과하라고. 내 말 못 들었어? 더는 힘들어서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 상한 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당신이 사과하고 당신이 마음 풀어드려. 그러면 되잖아. 당신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제정신 아니지? 미친 거지? 제발 정신 차려. 지금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이 누군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해?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그저 며느리란 이유로 주말마다 불러서 못 살게 군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냐고. 난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잘못한 게 없어서 사과 같은 거 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남편과 저의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시모에게 사과를 해라. 전 절대 못한다고 하며 양보도 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던 그때였어요. 가방 속에 있던 전화가 울리고 잠시 싸움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어요. 양수키 씨 따님 맞으신가요? 저는 구급센터 대원인데요. 어머님께서 신호등을 건너시다가 음주운전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현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빨리 병원으로 좀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 순간 잠시 정신이 멍해졌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계속 시모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 남편을 뿌리친 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해 엄마를 부르는 순간 엄마는 눈을 감아버렸고 그게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저를 대신해 모든 일을 남편과 시모가 대신해 주었고 정신이 조금 돌아왔을 땐 장례가 끝난 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으니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며 서류를 건네주더군요. 여보, 이거 보험회사에서 주고 갔어. 응? 보험회사? 이게 뭐지? 나도 잘 몰라. 그냥 당신한테 전해주라고 하더라. 당신이 장례식장에서 워낙 정신이 없어 보이니까 나한테 준 것 같아. 여기 명함도 같이 받아뒀으니 서류 살펴보고 연락 한번 해봐. 남편은 서류를 건네주곤 화장실로 가버렸고 혼자 서류들을 살펴보았어요. 그 서류들은 엄마의 사망보험금 서류였는데 엄마가 저도 모르게 사망보험을 들어놓았던 것이었죠.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며 남아있을 딸 생각을 먼저 한 엄마를 떠올리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저를 위해 준비한 서류들을 보며 하늘에 계신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정신을 다잡고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 더 밝게 그리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이땐 시모도 더는 저를 시댁으로 부른다거나 괜한 트집을 잡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을 모두 잃은 제가 안타까워 이제 좀 잘해주려나 보다 생각했죠. 남편 역시 저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괜찮은 척해도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우울감이 줄어들지 않더군요. 회사 일을 계속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였고 잠시 회사를 쉬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회사를 그만둔 후 엄마가 가지고 있던 여러 재산과 보험들을 정리하러 갔어요. 그 금액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 컸어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혼자 처리하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말끔하게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남편이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너 회사 그만둘까 봐.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한편으론 의아했어요.
그 전까진 회사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뭐? 회사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장모님 돌아가시고 당신도 너무 힘들어했고 요즘도 당신 보고 있으면 내가 걱정이 돼. 그래서 나도 회사 그만두고 이참에 당신이랑 같이 쉬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최선을 다해 제 핑계를 대고 있었지만 그저 그냥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겠다는 거잖아요. 남편 역시 상황이 여의찮고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면 그만두고 쉬는 걸 반대할 생각은 없었지만 저도 쉬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마저 회사를 그만둬 버린다면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걱정되어서 그만두는 거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상황이면 그만둬. 그런데 나도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데 당신마저 쉬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게 나 사업이나 좀 해보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사업이 있는데 퇴직금으로 시작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혹시나 모자라면 장모님 재산 정리한 돈 있잖아. 그거 조금만 보태주면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던 말은 듣기 좋은 핑계였고 남편의 머릿속엔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죠. 심지어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엄마의 재산까지 사업 계획에 넣어서 말이죠. 사업 좋죠. 그럴 만한 그릇이 된다면 직장 생활보다 사업하는 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남편은 사업할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남편에게 엄마가 남기고 간 돈까지 끌어다 주며 괜한 시간 낭비, 돈 낭비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경기 안 좋다고 하루가 멀다고 뉴스에서 난리인데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요즘 하던 사업도 전부 망해서 접는다더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회사 생활이나 잘해. 그렇지 않아도 머릿속도 복잡하고 마음도 좋지 않은데 당신까지 신경 쓰이게 하지 말아줘. 응?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남편은 태세를 바꿔 그저 가벼운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나도 막 진지하게 한 이야기는 아니었어. 그냥 혹시나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재취업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던 거지. 그냥 가볍게 한 이야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좀 당황스럽긴 하네. 하여튼 사업은 반대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행동과 말이 내심 수상하긴 했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고 말았어요. 왜 회사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들 이렇게 살 바엔 내 사업하면서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고들 하잖아요. 남편 역시 그런 시기가 왔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제 생각과는 달리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일단 제일 이상한 것은 시모의 행동이었어요. 시모는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난 후 계속해서 저희 집으로 반찬을 해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큰일 치른 며느리에게 반찬 좀 해다 주는 게 뭐가 그리도 이상한 일로 여기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찬도 반찬이지만 정말 이상한 건 시모의 표정이었어요.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다정한 표정으로 심지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 아닌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가져오더군요. 그야말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의도가 궁금하더라고요. 아가, 여기 네가 좋아하는 숙주무침이랑 제첩국도 좀 해왔단다. 이 제첩 구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다음에 올 때 혹시 먹고 싶은 거 있니? 네 입맛에 당기는 걸로 해다 주마. 아,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걸요. 앞으로는 고생스럽게 이렇게 안 해다 주셔도 돼요, 어머님. 고생스럽기는? 우리 며느리 잘 먹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다 부른걸. 그러니까 혹시나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주저 말고 나한테 말하려무나.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어머님.
무슨 직장 상사 비위 맞춰주듯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같이 밥을 먹다가 제가 뭔가를 흘리기라도 하면 바로 물티슈를 대령해주기도 했고, 어느 날은 아무 날도 아닌데 명품 가방부터 해서 제가 주로 쓰는 화장품까지 사다 주곤 하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소화가 잘 안 돼 소화제를 먹었더니 그 모습을 본 시모가 앞치마까지 하고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뭐 하긴 청소하지. 너 아까 보니까 체한 것 같던데 들어가서 얼른 쉬거라. 내가 청소 빨리 해두고 빨래도 해두마. 그러니까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쉬어. 체했을 땐 푹 쉬는 게 최고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좀 이따가 할 테니 그냥 두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쉴 수가 있겠어요. 아가, 그냥 나를 돌아가신 친정엄마 대신이다 라고 생각하려무나. 엄마가 돼서 딸이 몸이 아프다는데 집안일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체한 것만 좀 내려가고 나면 제가 할 테니 그냥 두세요. 괜찮대도 얼른 들어가서 쉬어. 네가 계속 이러면 이 엄마 마음도 불편해. 호의가 계속될수록 고맙기는커녕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저의 불안이 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불면증이 심해지는 바람에 수면제를 처방받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수면제를 처방받을 겸 상담을 하러 간 날이었죠. 아무래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직접 운전해서 가기는 무리더라고요. 일부러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다녀왔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 단지 한 벤치에 잠시 앉아 쉬고 있을 때였어요. 뜬금없이 뒤쪽 분리수거장에서 남편과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원래도 목청이 큰 두 사람이었기에 굳이 얼굴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두 사람의 목소리란 걸 확신할 수 있었죠. 엄마, 이게 마지막이지? 더는 버릴 거 없지? 그래, 마지막이야. 이놈의 쓰레기랑 분리수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니? 그래도 이렇게 다 해놓고 나니 집이 깨끗하더라. 그러니까 엄마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대청소 도와줘서 빠르게 끝낼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제가 병원에 간 사이 대청소를 한 듯 했어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에 감동해 울컥하던 찰나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에 소름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됐어. 어쨌든 네 집사람 모르긴 몰라도 집이 반짝반짝하다며 입이 귀에 걸릴 거다. 그런데 걔는 정말 잠만 안 와서 정신병원에 간 거 맞긴 한 게야? 혹시 그냥 미쳐버린 건 아니겠지? 요즘 왜 기분이 심하게 왔다 갔다 하잖니? 나도 그냥 그랬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다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친 건 아니고 그냥 수면제 처방받으러 갔어. 안타깝게도 집사람 아주 지극히 정상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정말 제가 미쳐버려 환청이 들리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잔인한 대화들은 환청이 아닌 분명한 현실이고 또 그들의 진짜 속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두 사람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숨도 제대로 쉬지 않은 채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어요. 아유, 도대체 이 고생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니? 네 사업 자금은 아직 소식도 없니? 소식은 무슨, 아직 제대로 말도 못 꺼내봤어. 아직은 더럽고 치사해도 집사람 비 더 맞춰줘야 한다고. 저번에 사업 이야기 잠깐 꺼냈다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퇴짜 맞았다니까. 두 번, 세 번 이야기 꺼낼 필요 없이 제대로 한몫 뜯어내려면 그 비위 잘 맞춰줘야 한다고. 아니, 도대체 사돈 죽고 물려받은 돈이 얼마나 되길래 그게 한몫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야? 도대체 얼마길래 우리가 이 고생까지 해야 하냔 말이야. 엄마, 가지고 있던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야. 장모님이 글쎄 사망보험까지 들었더라니까. 그 보험금만 해도 꽤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나 위한다고 생각하고 집사람한테 잘해줘.
남편이 정확한 금액을 대며 자랑하듯 말하자 화들짝 놀란 시모가 목소리까지 낮추며 말했어요. 그만큼이나 된다는 말이야? 그래, 알겠어. 우리 아들 위해서 이 엄마가 뭐든 해야지. 이 엄마만 믿어, 아들. 남편은 제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었던 엄마의 재산 규모와 사망보험금까지 그 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몰래 제가 물려받을 재산을 조사했고 진작 사망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잘해주는 이유가 돈 때문이란 사실에 속이 쓰리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두 사람에게 속고 있었던 거였죠. 한참을 빛나는 꿈에 젖어있던 두 사람은 하하호호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넋이 나간 채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를 보낸 슬픔도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믿었던 남편까지 제 뒤로 저런 계획이나 세우고 있다니 내 옆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이 현실에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속이 텅 비는 느낌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저 그 상황을 최대한 냉정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생각을 정리한 끝에 저는 이혼은 물론이며 복수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모와 남편에게 잘 보일 기회를 주기로 했고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까지 마음먹고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게 잘 보이고 싶다는데 마음껏 부려먹어줘야 제 복수는 물론이고 그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내일도 혹시 오실 건가요? 응, 너만 불편하지 않다면 이것저것 해서 오려고 하는데 혹시 너 내가 오는 거 불편하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요즘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데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고 가시라고요. 그냥 저희 집에서 한동안 아예 지내셔도 되고요. 아예 시모와 함께 지내며 마음껏 부려먹기로 마음먹었고 이런 제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모는 제 말에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그래도 되니? 그렇지 않아도 여기랑 우리 집이랑 거리도 꽤 되는데 날마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면 나야 너무 좋지. 그러면 오늘부터 저희랑 그냥 지내시면서 집안일도 좀 도와주시고 저랑 말동무도 좀 해주세요. 그래, 집안일은 걱정도 하지 말려무나. 내가 날마다 마시는 것도 해주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줄 테니. 시모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상상도 못한 채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그런 시모의 말을 지키게 해주기 위해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주 밤낮 없이 식사를 요구했고 청소를 하게 만들었고 또 새벽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먹고 싶다며 시모를 깨웠어요. 어머님, 어머님, 저 지금 잔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응? 지금 이 새벽에 말이냐? 네, 자다 깼는데 잔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아무래도 지금 해주시는 건 무리겠죠. 너무 먹고 싶긴 한데 어머님이 정 힘들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아, 아니다. 지금 해주마. 자고로 음식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제일 맛있는 법이지. 밤낮 할 것 없이 대놓고 부려먹는 제 행동에 시모는 화가 단단히 난 듯 보였지만 어쩌겠어요. 아들의 사업 자금이 달린 문제인데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괴롭히고 나니 시모의 얼굴은 점점 더 썩어가고 있었고 시모가 폭발할 타이밍에 맞춰 남편 사업 자금에 대해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요즘 회사 생활 어때? 힘든 건 없어? 회사? 회사야 늘 힘들지. 당신도 잘 알 거 아냐.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는 게 회사 일이라는 거.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묻는 거야? 그게 저번에 왜 당신이 사업 이야기 꺼냈었잖아. 그때 내가 단칼에 안 된다고 한 게 마음에 자꾸 걸리더라고. 당신도 당신대로 힘들고 한참 생각해보고 그런 말을 꺼냈을 텐데 내 입장만 생각하고 거절부터 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고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직도 사업 생각이 있는 거야? 최대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남편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내자 기다렸다는 듯이 숨도 쉬지 않고 말하더군요. 그럼 당연히 사업 생각 있지. 그때 당신한테 말을 못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도 계획을 다 세워놨어. 당신이 금전적으로 좀 도와주기만 하면 바로 시작해도 될 정도라니까. 그래? 계획서 있으면 나 좀 보여줘. 보고 괜찮으면 투자 좀 하든가 할게. 정말? 정말이지. 내가 조금 있다가 당신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보여줄 테니까 당신은 잘 보고 투자해 주기만 해.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호강이란 호강은 다 시켜줄 테니까. 전 그저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만 했을 뿐인데 남편은 이미 투자받은 사람처럼 다음날 바로 사표를 쓰고 와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최고의 타이밍을 잡아 이혼을 통보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외출한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 홈 CCTV를 설치해 시모와 남편의 추악한 계획을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해 놓기로 했어요. 그렇게 차근차근 통쾌한 복수극을 준비하는 사이 남편은 우선 퇴직금을 쏟아붓더군요. 대책이라고는 오직 제 투자금뿐인 상황에서 일은 일대로 벌이는데 더는 발 빼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시모와 남편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잔치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목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일단 차려놓은 밥을 맛있게 먹었죠. 식사가 끝나고 나니 남편이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기 여보, 그때 말했던 투자금 언제 해줄 거야? 아, 투자금. 일단 이거 뒷정리부터 하고 이야기 나누면 안 될까?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무슨 돈 이야기를 해. 빈 접시들로 엉망이 된 식탁을 손가락질하며 말을 돌렸고 남편은 제 말에 밝게 웃으며 본인이 다 정리하겠다고 나섰어요. 손해볼 것이 없었던 저는 편하게 TV나 보고 있었네요. 설거지가 끝나자마자 다시 제 맞은편에 앉아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옆자리엔 기대에 가득 찬 표정의 시모가 자리하고 있었고요. 여보, 뒷정리에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 이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 그 전에 내가 할 이야기 있어. 어? 할 이야기? 뭐든지 다 해봐. 무슨 말이든 당신 말이라면 다 들을 준비 됐어. 그래? 그러면 우리 이혼하자. 그대로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보다 더 놀란 시모가 빽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뭐? 이혼?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니? 너 진짜 정신적으로 어디 아픈 거 아니니?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을 해? 너희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요즘 부부싸움 한 번 한 적도 없으면서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큰 소리를 치는 두 사람에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부 알려주었죠. 안타깝게도 저 아주 멀쩡해요. 아니, 두 사람 덕에 아주 멀쩡해졌지 뭐예요? 당신, 나 몰래 내 재산 조사했더라. 그 돈에서 크게 한몫 챙겨서 잘 먹고 잘 살 계획 세웠던데? 그래서 어머님도 제게 잘해줬던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겠어요? 당신 그걸 어떻게 한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두 사람이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겠어?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떻게 알았는지 신경 쓸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더 신경 써야 할 텐데. 무어라 변명할 말도 떠오르지 않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어요. 더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살 생각 없어. 만약 당신이 싫다고 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할 거고, 물론 위자료 청구도 다 할 생각이야. 당연히 이혼할 남편한테 사업자금 대줄 일도 없을 거고 말이야. 그러니까 허황된 꿈은 접어두고 이혼이나 준비해. 남편은 사업자금이 아른거렸는지 눈물까지 흘리며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사업 자금을 받아내려고 한 건 맞지만 그건 다 우리를 위한 일이었어. 내가 사업으로 성공하면 나만 좋은 일이야? 아니잖아. 나도 좋긴 하겠지만 나보다 당신한테 더 좋은 일 아니야? 하루라도 빨리 성공해서 당신이랑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에 그랬던 거라고. 내가 성공해도 당신을 버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 이혼 생각 따윈 전혀 없었다고. 그래, 아가야. 네가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오해란다. 우리 아들이 설마 돈만 뜯어내고 널 버릴 생각을 했겠니? 우리 아들이 너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녀석인데 그런 우리 아들을 이런 식으로 버리는 건 아니지 않니? 쪽수로 밀어붙이는 두 사람에게 하는 수 없이 제가 확보했던 증거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그 영상은 몰래 설치했던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는데 거기엔 두 사람의 추악한 대화가 모두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곧 사업 자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전에 나랑 사업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니까. 그게 정말이니? 이제 며느리 종노릇은 그만해도 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더 고생해. 이제 고지가 눈앞이니까. 아휴, 이번에 사업 자금만 다 뜯어내고 나면 나 이혼해버리려고. 장모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중충해서는. 보는 내가 우울증 걸릴 것 같다니까. 크게 한몫 뜯어내고 사업만 자리 잡으면 확 이혼해버리고 나이도 어리고 밝은 여자랑 새 출발할 거야. 그래, 그건 나도 찬성이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물건 요즘 얼마나 기고만장한 줄 아니? 시어머니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새벽에 날 깨워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내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하루빨리 성공해서 고분고분한 며느리 보게 해줘. 그런데 아들, 이번에 사업 자금 받으면 이 엄마 집도 옮겨줄 거지? 지금 집도 좋긴 한데 엄마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어. 당연하지. 내가 집만 옮겨주겠어? 사업 성공만 하면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정말이야? 역시 우리 아들. 이 엄마는 우리 아들 때문에 살아. 어찌되었든 그 물건 눈에 거슬리는 짓은 하지도 말자꾸나. 당연하지. 우리 조금만 더 참자. 거실은 두 사람의 대화 소리로 가득 찼고 시모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직감했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을 보더라고요. 축 처진 시모와는 달리 남편은 정신이 나가버린 것인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었고요. 아, 됐어. 당신 돈 받아서 사업 좀 크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별 수 없지. 당신 도움 없이도 내 사업은 충분히 잘 되고 있고 당신이 돈 안 준다고 해도 대출을 내서라도 성공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무슨 수를 쓰든 성공할 거니까 그때 가서 후회나 하지 마. 후회? 후회 같은 소리 한다. 그런 말이 하고 싶거든. 사업이나 성공하고 그런 말을 해.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진심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 못할 것 같아? 당신이 뭘 알기나 해.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당신이 그런 말하면 내가 뭐 겁이라도 낼까 봐? 왜? 돈 좀 있다고 사람 막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 무시할 만 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뭐 당신 돈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뭐. 어찌되었든 그 사업 잘 돼서 나처럼 우울한 여자 말고 젊고 밝은 여자랑 100년 해로 하길 바랄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럴 거거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 정말 우울해서 나도 이혼하고 싶었다고. 돈 받아낼 때까지 참고 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먼저 이혼해달라고 해서 고맙네. 그렇게 고마우면 위자료나 잘 준비해놔. 그때 가서 구질구질하게 못 준다고 매달리지 말고. 그까지 푼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청구나 해. 이혼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해버리게 말이야. 다가올 미래도 모르는 남편은 큰 소리를 뻥뻥 치더군요. 한껏 비웃어주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두 사람에게 다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죠. 그 후 전 남편의 사업은 말처럼 잘 되었냐고요? 전혀 잘 되지 않았어요.
전 남편의 말처럼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제가 봐도 전 남편이 구상하고 있던 사업은 허황된 꿈에 가까운 사업이었어요. 성공은커녕 돈만 버리는 허튼 짓에 가까웠죠. 그렇게 퇴직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내서 진행했던 사업을 최단 기간 시원하게 말아먹은 전 남편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또 사업을 한다고 시모 집까지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지독한 사업병에 걸려버린 거였죠. 하지만 사업에 관한 그 어떤 지식도 노하우도 없던 전 남편이 돈만 끌어다 붓는다고 한들 그 사업이 성공할 리는 없었죠. 끝끝내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돈을 빌려달라고 말이죠. 정말 염치 없는 말인 거 잘 알고 있는데 혹시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래. 설마 했는데 돈을 구걸하는 연락을 하다니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 걸 때 누구한테 거는 전화인지는 똑바로 확인은 한 거지? 나 네 전 부인이야. 그냥 그저 아는 지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 내가 오죽 급했으면 당신한테 이런 연락을 했겠어? 나도 내가 얼마나 지금 한심하게 보일지는 잘 아는데 정말 너무 급해서 그래. 그러니까 나 돈 좀 빌려주라. 당신 나하고 우리 엄마한테 받은 위자료도 있고 장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에다가 사망보험금도 있잖아.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내가 다른 돈도 아니고 우리 엄마 목숨값으로 널 도울 것 같아? 그리고 다른 돈도 똑같아. 너랑 네 엄마한테 받은 위자료는 말 그대로 네가 나한테 준 상처에 대한 대가인데 그 돈을 널 왜 주겠어? 너한테 10원짜리 한 푼 못 주니까 이딴 구걸 하지도 마. 여보, 그러지 말고 조금만, 아주 조금만 빌려주면 돼.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할 거 아니야. 이미 이리저리 빌려서 사업은 시작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이때껏 투자했던 돈까지 다 날릴 상황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좀 빌려주라. 구걸이라고 하든 거지라고 하든 쌍욕을 해도 좋으니 돈만 좀 빌려줘. 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릇도 안 되는 게 사업한다고 부모 집까지 다 날려먹었으면 지나가던 똥개도 정신 차리고 사업은 꿈도 안 꾸겠어. 한때 너랑 사랑이란 걸 했던 사람이라서 해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살다가 새고랑 차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길래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 후 들리는 소문으로 전 시모는 여전히 사업병에 걸린 아들이 진 빚을 갚아내느라 식당 일을 하며 고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더군요. 그러면 뭐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아니겠어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회사 복직을 미루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은 이리저리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오래 머무르기도 하며 심적인 안정을 되찾고 있어요. 친정엄마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연달아 일어난 이혼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요즘은 수면제 없이도 잘 잘 만큼 많이 안정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저곳을 다닌 게 많은 도움이 된 듯해요. 회사에서도 이런 제 상태를 이해해 주신 덕분에 올해까지는 마음 놓고 푹 쉬고 내년에 복직할 예정이에요. 다시 일개미로 돌아가기 전 부지런히 여행을 다녀보려고요. 이혼할 당시 힘들었던 이유는 주변에 어떻게 해서든 돈 한 푼이라도 뺏으려는 사람만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떨 땐 제가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혼하고 여행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둘 인연을 쌓다 보니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더 이상 인간관계에 힘들어하지도 말고 어제보다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 좋은 사람들과 많이 웃기도 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이 웃고 제 삶에 만족하는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로써 저의 긴 이야기도 끝이 났네요. 다들 어떠셨을까요? 긴 이야기가 지루하진 않으셨을지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